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TV 김대현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연일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4월 16일 현재 문재인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0%로 떨어졌습니다. 자, 갤럽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셈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6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죠. 자,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만 해서는 94%가 부정적 평가를 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69%나 아직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무당층, 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무당층은 어땠을까요? 정당색이 옅은 국민 가운데 무려 68%가 문재인의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경제 및 민생 문제 해결 부족, 무능하다는 얘기죠. 코로나 대처가 미흡하다, 이것 또한 무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 민생, 그리고 코로나 모두가 다 이 지도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이른바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인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들을 해결할 능력을 찾기가 참,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문재인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나 나오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전 국민 이 30%가 어떻게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한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중도와 우파 유권자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최저치는 과연 몇 %나 될까? 또 문재인의 지지율은 언제쯤 최저치를 찍게 될까? 자, 예상컨대 지지율 최저치는 20%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10% 이하,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0%라는 수치는 이 이른바 강성 친문 세력, 문바도 있고 대깨문도 있고 그들 이 나름의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끝까지 문재인을 지지해 줄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가 예상대로 문재인과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대선 전에 문재인이 민주당에서 쫓겨나겠죠. 탈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10% 이하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40대도 현 정권에서 이미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남 민심, 차기 대선 주자로 재빠르게 발빠르게 옮겨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민심은 늘 그래왔습니다. 대권 때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바들이, 대깨문이 계속해서 문재인을 지켜줄까? 글쎄요, 적지 않은 이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다 이탈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바닥을 찍는 시점은 언제일까? 문재인의 지지율은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인데, 자, 이 퇴임 직전에는 약간 그래도 5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런 동정론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약간은 반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이 가을쯤에는 제가 예상컨대 아마 최저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을쯤 맞는다고 하면 문재인은 아마 외부 활동을 하기도 힘들 겁니다. 하도 욕을 먹어서 말이죠. 자, 과거 대통령들의 지지율 추이를 토대로 해서 그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의 향후 추이, 향후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데이터와 수치는 모두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수치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빼고요. 노태우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6명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정수행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초기에 무려 83%까지 국정수행 지지율이 오른 바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71%로 국정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60%, 노무현 60%, 노태우 57%, 이명박 52% 순입니다. 이것은 이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 수행 지지율의 최고치입니다. 1등은 83%의 YS 김영삼, 네, 꼴찌는 이명박 MB 5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역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최저치는 얼마였을까? 예,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직전 국정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김영삼 전 대통령,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분인데, 자, 근데 이분 공교롭게도 퇴임 직전에 6%까지 지지율이 추락을 했습니다. 83에서 6%까지 추락을 한 겁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저치가 12%, 노무현도 12%였고요. 의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 그리고 DJ가 24%의 최저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대통령일지라도 이 퇴임 직전에 지지율은 이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DJ가 그나마 가장 높은데 그의 이 지지율 최저치 24%였습니다. 이 24%의 상당수는 대부분은 아마 호남 표심이었을 겁니다. 호남 지지였을 겁니다. 자,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 최고치는 그러면 얼마였을까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취임 후 한 달 만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은 무려 84%를 찍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까지 포함하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인물, 바로 문재인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83%의 지지율을 보인 YS 김영삼 전 대통령, 참 역설적이게도 그의 퇴임 직전 지지율 최저치는 6%였다는 겁니다.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문재인의 가장 높은 수치를 보고 있노라면 이게 뭐 취임 초기에 국민적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이제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추락폭도 굉장히 클 것이다. 이건 뭐 인지상정인 이런 가설입니다. 네. 자,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고작 24%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최저 지지율을 보면 김대중이 24%, 박근혜가 5%. 자,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 통계로 본다면 문재인이 최악의 지지율을 어느 선에서 보일 것이냐, 어느 선에 걸쳐 있을 것이냐, 그러면 최소 5%에서 24% 정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이 됩니다. 이건 뭐 역대 대통령의 통계적 수치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어쩌면 김영삼 박근혜 전직 대통령 못지않게 최저 수치로 수렴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관측도 해봅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중 지지율 하락세가 분명해지는 타이밍은 집권 3년차를 넘긴 직후였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표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자, 집권하고 1년, 2년, 딱 3년 넘어가는 요 타이밍에 지지율이 이렇게 푹 꺼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3년 차를 넘기면서 지지율이 푹 꺼지게 되죠. 28%까지 쭉 주저앉습니다. 무려 83%였던 것이 28%로 줄게 되죠.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 3년차를 넘기면서 18.1%로 급락을 합니다. 자,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어땠을까?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집권 3년차를 넘기면서 하락세가 보입니다. 근데 집권 3년차 2, 4분기에 다소 수치가 올라가는 요 타이밍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IMF를 극복하는 그 와중에 경제적으로 조금 되살아난다는 이런 그 추세가 있어서 잠깐 반등을 합니다. 1분기에 반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락세가 3년차를 넘기면서 쭉 이어진다는 것은 이 도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노무현과 이명박은 조금 달랐는데, 자, 우선은 고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맨 밑에 있는 요 빨간색 편인데, 자, 보시면 3년차를 넘기는 시점에서 20%대로 훅 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의 반등이 있긴 했는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5%로 탄핵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과 이명박 이 두 사람은 어땠을까? 조금은 다릅니다. 노무현 같은 경우는 집권 초기에 개혁을 한답시고 곳곳에서 충돌을 빚습니다. 자, 그래서 1년 차에 이 지지율이 고점에서 갑자기 푹 꺼져 갖고 20%대 초반까지 꺼집니다. 이대로 갔으면 아마 탄핵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조금씩 회복을 하다가 3년차가 넘어가면서 다소 안정을 찾습니다. 자, 물론 역시 4년차 말이 되면 한 1년을 남겨놓고 나면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죠. 12.3%. 자, 이명박은 어땠을까요?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직후에 광우병 파동이 터지면서 1년차 국정 지지율이 급락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52에서 갑자기 20.7%로 급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3년차가 되면 갑자기 5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름 초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좀 가져갔다. 중반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대통령 이 노무현과 이 이명박 차라리 정권 초기에 조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그게 약이 되죠. 약이 돼서 중반기에는 다소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의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 여러분들 문재인도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역대 대통령,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될 텐데, 자, 이분의 수치가 과연 얼마까지 떨어질지가 그게 참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현재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집권 초기 긍정평가가 높았으나 부정평가가 크게 높아지는 이 크로스 지점, 그게 작년 11월 정도였습니다. 작년 11월. 여기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요, 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2020년에서 2021년 이 추이를 쭉 1년간 보여주는 건데, 자, 이게 정확히 크로스가 된 게 11월, 작년 11월부터 크로스가 돼서 위에 거를 보시면 쭉 간격이 벌어지다가 이제 드디어 3월부터는 완벽하게 격차가 커지고 있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쭉 커지고 있는 이런 양상까지 비춰지고 있습니다. 집권한 지 3년 8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고 국정수행 지지율도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존 노태우, 김영삼, 또 김대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패턴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노태우, 김대중 이 두 분은 끝까지 임기를 마칠 때 두 자릿수를 지켰지만, 노태우, 김대중은 두 자릿수를 지켰지만 김영삼과 박근혜는 불과 5, 6%로 국정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노태우, 김대중은 임기 말에 큰 변고가 없이 정권을 마친 반면에 김영삼은 외환위기라는 사태가 초래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는 변고가 있었습니다. 자, 문재인에게 남은 1년의 임기, 그 사이에 특별한 변고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째 꾸역꾸역 해서 두 자릿수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내년 3월 대선쯤에 보이는 국정 지지율 수치로 국정을 아마 마감하게 될 건데, 자, 하지만 대형 사건이 변고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북한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고 백신도 구해오지 못하는 지금의 형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문재인에 대한 책임론은 들불처럼 번질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은 이 북한의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비굴하리만치 평화를 구걸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그동안 허상이었다, 문재인이 완전히 헛일을 했다, 거의 국민을 속였다, 네, 이 지경까지 가면 문재인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은 내년 3월을 전후한 시기에 국정 지지율 최저점을 찍게 될 텐데, 빠르면 올 가을에 그 수치는 24% 아래, 만약에 낮다면 이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 문재인 지지율 추이가 하락세로 굳어진 이상 매달 1% 혹은 2%씩 지지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가을에 20%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 비토가 강해지게 되면 뭐 이런 최악의 지지율이 올가을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국민들이 야, 차라리 문재인 조기에 그만두라, 뭐 이런 요구까지 분출할지도 모릅니다. 자, 급해진 문재인이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개각을 실시했습니다. 자, 앞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임기 말 하락세로 굳어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반전은 없습니다. 하락폭을 얼마나 적게 만드느냐는 정도만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자,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과 함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람 설정을 하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문재인의 지지율 얼마까지, 언제 최저점을 찍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들의 이 국정 지지율과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